창수야, 네가 그동안 이 가게가 너희 거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저희 가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나의 가게야. 그게 뭐 중요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죠. 나를 이렇게 대하면서 가족이라고? 그때부터 창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장모님, 설마 가게를 뺏으시려는 건 아니죠? 뺏는다고요? 원래 제 거를 뺏는다고요? 이제라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3이죠. 평생을 시장 분식집에서 살았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물 우리고 밤늦게까지 그릇 씻고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아들 정민이, 딸 수연이. 이 두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죠. 손님들이 사장님,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두 손이 있잖아요. 정민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떡볶이를 튀겨 팔았어요. 새벽 시장에도 나가고요. 손가락이 찢어져도 반창고 붙이고 또 일했죠. 수연이 시집 갈 때는 예단값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애는 엄마 괜찮아요라며 웃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남편 창수와 함께요.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엄마, 카페 하고 싶어요. 창수가 말했죠. 장모님, 요즘 카페 사업이 좋대요.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수연이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딸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평생 모은 돈이 3억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다 털어서 줬죠.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점포는 엄마 명의로 해두자.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장모님. 장모님 돈으로 하는 건데요. 수연이도 엄마 고마워요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 딸이 뭔가 시작하는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죠. 점포 계약할 때도 제가 직접 갔어요. 부동산 사장이 사모님 좋은 자리예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분식집 냄새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딸은 멋진 카페 사장이 되겠구나. 손님들한테 우리 딸이 카페 해요라고 자랑할 날이 오는구나. 점포 열쇠를 받을 때 창수가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기뻐서요. 분식집 옆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수연이는 내가 못 해본 걸 다 해보겠구나. 다음 날부터 카페 준비가 시작됐어요. 인테리어하고 기계 들여놓고 저도 가끔 들렀는데 창수가 장모님도 의견 주세요라며 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카페 이름을 정할 때 수연이가 엄마 이름 따서 정인의 카페 어때요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죠.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오픈 날에는 꽃다발도 보내고 떡도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희 씨 딸 카페 오픈했다며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점포 권리증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거든요. 창수가 장모님 나중에 대출 받을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도 수연이가 엄마 그냥 우리 명의로 바꿔요라고 했을 때도
전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두자.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미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장사하며 키운 촉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권리증만은 제 서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위치도 좋고 수연이가 커피도 잘 탔거든요. 저는 가끔 들러서 우리 딸 솜씨 좀 바라며 자랑스러워했죠. 창수도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모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수연이도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내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주말에는 손주들 도윤이, 서윤이도 카페에 왔어요. 외할머니, 엄마가 만든 라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창수의 야망이 커진 거죠. 장모님, 카페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특했어요. 사위가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창수가 자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카페도 브랜딩이 중요해요.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커피 맛있게 타고 손님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갔어요.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 메뉴도 팔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창수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 장모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이도 엄마 카페는 커피 위주로 가려고 해요라며 말렸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하면서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보다 좀 일찍 카페에 갔는데 창수가 직원한테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보면 테이블 위에 적어 놓은 거 보라고 해. 일일이 말해주지 말고.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친절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무 시골 분식집 같으면 안 되거든. 세련되게 해야 해. 시골 분식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평생 분식집을 했는데 그게 창피한 건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사위니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방식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창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에 가면 장모님 오셨어요 라고는 하지만 예전 같은 반가움은 없었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 통화도 짧아지고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전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바쁜 거겠지. 젊은 부부가 열심히 하는 거겠지. 어느 날은 창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 카페 운영하려면 마케팅도 해야 하고 SNS도 관리해야 해요. 요즘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희가 잘 알겠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좀 맡겨주세요. 장모님이 너무 신경 쓰시면 오히려 말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나선 건가? 딸 부부 일에 참견한 건가? 하지만 섭섭했어요. 제 돈으로 시작한 가게인데 이제 저보고 빠지라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수연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매일 예쁘게 화장하고 카페에 나가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창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이벤트도 기획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했죠. 그때만 해도 전 행복했어요. 내 딸이 뭔가 해내고 있구나. 내가 평생 못 해본 걸 딸이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저를 점점 밀어내려는 마음이요. 그때는 몰랐죠. 정말 몰랐습니다. 카페가 생긴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사도 잘 되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어요. 그냥 딸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만나고 싶어서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창수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면 장모님. 일하며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더라고요. 장모님, 요즘 손님들이 좀 민감해요. 무슨 소리야, 창수야? 그냥 너무 자주 오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수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연아, 엄마가 카페에 자주 와서 불편해?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창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 손님들이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가족들이 너무 자주 있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보고 오지 말라는 거였죠. 정말 서운했어요. 제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저는 손님도 아니란 말인가요? 그래도 며칠 참고 안 갔어요. 그런데 창수가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카페 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말이야? 메뉴나 인테리어 같은 거요. 장모님이 조언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손님들 앞에서 너무.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손님들 앞에서 뭘 했다는 거죠? 그냥 이 메뉴 괜찮네 한마디 했을 뿐인데. 창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카페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너무 아줌마 냄새 나면. 아줌마 냄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아니라 이 가게 주인인데, 적어도 돈을 낸 사람인데, 수연이도 이제는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 창수 말이 맞아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그럼 엄마는 늙어서 민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만 와주세요. 가끔씩이라니. 일주일에 한두 번도 너무 자주라는 건가요? 그 후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그런데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 창수가 직원들한테 눈짓하고 손님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굴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 옆으로 젊은 커플이 왔는데 창수가 저쪽 자리가 더 조용해요라며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시끄럽다는 거구나. 내가 있으면 분위기 깨진다는 거구나. 손주들에게도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외할머니 자주 와요라고 했더니 수연이가 외할머니는 바쁘셔서 자주 못 와. 그냥 가끔씩만 오시는 거야라고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서운했죠.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예전에는 장모님 손맛이 최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카페 이미지에 안 맞아요라는 거예요. 창수야, 엄마가 만든 김치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요즘 손님들은 세련된 걸 원해요. 집에서 만든 반찬 냄새가 나면 또 냄새 얘기더라고요. 분식집 냄새, 아줌마 냄새, 집밥 냄새. 다 싫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 갔는데 창수가 손님한테 저희는 홈메이드 스타일이 아니라 모던한 컨셉이에요라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홈메이드가 뭐가 나빠요.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게 왜 창피한 거죠?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두 손으로 일해서 딸 키웠는데 이제 그 딸이 저를 창피해 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저를 점점 더 밀어내려고 했죠. 마치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수연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낳은 딸인데 생일상을 안 차려줄 수 있나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수연이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양념해서 예쁜 상자에 담아가지고 카페로 향했어요. 수연아, 생일 축하해. 딸아이 표정이 별로였어요. 엄마, 왜 이런 걸 가져와요? 생일인데 생일상을 안 차려줄 수 있나? 미역국도 끓여왔어. 창수가 나섰어요. 장모님, 저희 오늘 바빠요. 바쁘면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생일상을 가져왔는데 이런 거라니. 창수야, 엄마가 딸 생일상 차려주는 게 그렇게 이상해? 장모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그때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정말 창피했죠. 손님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일단 가져다 놓으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억지로 직원용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창수가 직원한테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처리하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생일 잘 보냈어? 네, 엄마. 미역국은 맛있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만든 거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수연이와 창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생일 디너. 남편이 서프라이즈 해줬어요. 감동. 댓글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와, 멋있다. 남편이 센스 있네. 부러워. 우리 남편은 언제 이런 거 해줄까? 수연이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생일상은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 남편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보낸 거예요. 전화했죠. 수연아, 페이스북 봤어. 아, 네. 엄마가 만든 미역국은 안 먹었구나. 먹었어요, 엄마. 점심때 조금. 조금? 바빠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럼 저녁에는 왜 밖에서 먹었어? 창수가 갑자기 예약해뒀다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생일상보다 남편이 예약한 레스토랑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수연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엄마 음식은 먹기 싫고 밖에서 먹는 게 좋아? 수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생일이라고 좋은 곳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만든 건 왜 안 먹어? 먹었다고 했잖아요. 조금 먹었다며. 그때 창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 수연이가 엄마가 생일상 얘기로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창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창수야, 내가 수연이 생일에 좋은 곳 데려간 건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만든 음식은 왜 안 먹여? 먹었어요. 점심때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라니. 제가 만든 생일상을 직원들 밥으로 준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서운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낳은 딸이 내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다음 날 시장에 나갔는데 아는 언니가 물어봤어요. 정희야, 딸 생일 잘 보냈어? 네, 언니. 생일상 해줬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줬는데 안 먹었어요.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몸이 안 좋아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니까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갔나 봐요. 어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혼자서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택시 타고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라고 했어요. 링거 맞으면서 수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응급실에 있어.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응급실에 가셨어요? 몸이 좀 아파서. 심각한 거예요? 아니야. 혈압이 좀 높다고 하네. 아, 다행이다. 그럼 조심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와보겠다는 말도 없고 퇴원할 때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었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쓰러져도 관심 없구나 싶었죠. 다음 날 창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어제 병원 갔다며요? 응급실에 다녀왔어. 그런데 창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모님, 그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아픈 게 당연하다고요? 창수야, 그게 할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저희도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 많거든요. 장모님까지 몸 아프시면. 몸 아프면 뭐요? 폐가 된다는 거예요? 수연이와도 통화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어제 응급실 갔는데 왜 안 왔어? 바빠서 못 갔어요, 엄마. 미안해요. 바빴다고? 카페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서. 그리고 창수가 엄마는 별일 없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응급실에 간 엄마가 별일 아니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게 운영이 힘들어요. 뭐? 엄마가 자꾸 오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간섭이라니. 제가 언제 간섭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언제 간섭했다는 거야?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손님들한테 말 걸고 메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 걸었다고요? 그냥 어서 오세요. 인사한 게 전부인데.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 가져오시는 것도 카페 이미지에 안 맞아요. 이미지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카페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수연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창피한 게 아니라 요즘 카페는 컨셉이 중요하거든요.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른다고요. 평생 장사한 엄마가 장사를 모른다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엄마 돈은 받아놓고 엄마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돈으로 가게 차려놓고 엄마는 민폐라는 거야? 수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가끔씩만 와달라는 거잖아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도 가끔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연아, 엄마가 3억을 줬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안 돼? 돈 얘기 왜 해요, 엄마? 돈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돈 없었으면 카페도 없었을 텐데. 그때 뒤에서 창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때문에 또 그래? 수연이가 엄마가 또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창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장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창수야, 내가 이해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도와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맡기라고요. 제 돈으로 시작한 가게를 맡기라고요. 그럼 엄마는 뭐야? 돈만 대주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창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장모님,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이 계시면 분위기가 좀.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그 사위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카페 점포 권리증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실감이 났어요. 아, 맞다. 이 가게는 아직 내 명의구나. 그동안 창수가 몇 번 명의를 바꾸자고 했는데 전 계속 미뤘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권리증을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제가 작년에 계약한 상가 있죠? 아, 윤정희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혹시 그 점포 시세가 어떻게 돼요? 요즘 그 동네가 핫해서 많이 올랐어요. 한 4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4억이라고요? 제가 3억에 산 게 1년 만에 4억이 됐다고요? 혹시 팔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는 나가려는 사람보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팔기만 하면 바로 팔려요. 그날 밤에 또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딸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 며칠 더 생각해 봤어요. 창수가 그동안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장모님 돈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가게죠. 당연히 우리 가게라고요? 법적으로는 제 가게인데. 창업 지원금 주셨으면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창업 지원금이라고요? 전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점포를 산 거예요. 생각해보니 창수가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모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가게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 건물이에요. 그 권리증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나?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봤어요. 선생님, 제 명의로 된 건물인데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거든요. 가족분이세요? 사위와 딸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무단 점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단 점거라니.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일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요. 전 그동안 계속 원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또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내 딸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참아야 하나? 그날 밤 수연이를 찾아갔어요. 수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요? 카페 점포가 누구 명의인 줄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명의 아니에요? 맞아. 그럼 너희는 뭐야? 뭐가요? 법적으로 너희는 그냥 장사만 하고 있는 거야. 임대료도 안 내고. 수연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싶어서.
그때 뒤에서 창수가 다가왔어요. 뭔 일이야? 수연이가 엄마가 점포명의 얘기를.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창수야, 내가 그동안 이 가게가 너희 거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저희 가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엄마 가게야. 그게 뭐 중요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죠.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 돼? 그때부터 창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장모님, 설마 가게를 뺏으시려는 건 아니죠? 뺏는다고요? 원래 제 거를 뺏는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 전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제가 어제 문의한 상가 말이에요. 팔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럼 내일 나와서 자세한 얘기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카페에 갈게. 창수도 같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가서 얘기할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수와 수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저는 가방에서 권리증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지? 창수가 말했어요. 점포 권리증이요. 맞아. 누구 명의인지도 알지?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명의요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가게는 누구 거야? 창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것과 소유하는 건 달라. 그때 창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설마 정말로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죠? 왜 안 돼?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장모님이 투자해 주신다고. 투자요? 언제 투자라고 했어요? 창수야, 엄마가 언제 투자한다고 했어? 엄마는 점포를 산 거야. 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 투자는 돈만 대주는 거고 점포를 사는 건 건물 주인이 되는 거야.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수연아,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그런데 가게까지. 사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진작 해결됐어. 이제 늦었어. 창수가 급해졌어요. 장모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왜 걱정해야 해? 정말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투자? 뭘 투자했어? 인테리어비, 기계감.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창수야, 그거 다 합쳐봐야 500만 원도 안 되잖아. 엄마가 3억을 줬는데. 그래도 뭐야? 너희가 낸 건 월세 수준에도 못 미쳐. 수연이가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수연아,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사위가 아닌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니?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이 가족한테 그렇게 해? 창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희가 부족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쳐나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창수야, 너는 처음부터 엄마를 무시했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내가 오면 불편하다고 하고 엄마 음식은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하고. 창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사업을 위해서 장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때 수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아,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해요? 응. 다음 주까지 정리해. 창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장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창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그때 정말 웃음이 터졌어요. 법적으로? 창수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너희는 법적으로 무단점 거야. 창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희가 투자한 건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너희가 포기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너희가 그동안 한 짓이야. 그날 정말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딸과 사위는 정말로 카페에서 나갔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창수는 투덜거렸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점포는 부동산 사장 말대로 바로 팔렸어요. 4억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가격에 나갔죠. 그 돈으로 작은 주택을 샀어요. 방 2개짜리로. 혼자 살기엔 충분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적금도 넣고 여행 가는데도 쓰기로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정말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 간섭받을 일도 없으니까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금방 친해졌죠. 특히 탁구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정희 씨, 탁구 실력이 늘었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봉사활동도 하게 됐어요. 독거노인분들한테 반찬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만든 반찬을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정희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고맙습니다.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게 얼마만인지.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로당 언니들과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여행을 해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수연이나 창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외손자죠.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아, 어떻게 지내니?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외할머니도 보고 싶어?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다음 주에 도윤이와 서윤이가 왔어요. 수연이가 데려다 줬는데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갔죠. 외할머니, 집이 예뻐요. 그래, 외할머니가 예쁘게 꾸몄어. 아이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요리도 해먹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외할머니, 왜 예전 집에 안 살아요? 외할머니가 새로 이사 왔어. 엄마랑 아빠는 왜 외할머니 집에 안 와요?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 일은 복잡해. 도윤이는 외할머니한테 자주 와주면 돼. 그날 밤 도윤이가 말했어요. 외할머니, 엄마가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네. 그런데 아빠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아직도 창수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도윤아, 외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만 자주 와줘. 몇 달 더 지나니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는 잘 지내. 요즘 탁구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래요. 목소리가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아마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게 의외였나 봐요.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이니까. 그래, 만나자. 며칠 후에 만났어요. 수연이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딸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엄마가 서운했어. 알아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수연이도 그동안 창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창수랑 헤어지려고 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 이혼한다니. 수연아, 신중하게 생각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지금은 수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제 근처로 이사 왔어요. 가끔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죠. 창수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해요.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도윤이가 말했어요. 외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구나. 제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 용기를 냈고 결국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딸과 손주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았어요. 63세에 시작한 인생 2막이지만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